안녕하세요. 이선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어 공부법 특강 제가 1강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나이와 그리고 그 시기, 목적성을 가지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그 목적을 좀 더 달성하기 쉽게 하는 것이 바로 적외선 카메라를 내가 마치 쓴 것 같은 그 느낌으로 가지치기라는 개념을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와우, 나무가 딱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이 나무, 사과나무라고 생각할게요. 사과나무를 키우는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나무 이런 거 이렇게 잘라내셔야 돼요. 이런 잔가지들 이거 필요 없는 거 잘라내세요를 이 20분 안에요. 여러분이 그걸 마스터하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요, 맛만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런 장가지, 이런 거 필요 없는 거가 있군요. 그런 거 자르는 거군요. 라고 오늘 맛만 보시는 거지, 완전 20분 안에 저는 다 알았어요. 바로바로 좀 가지치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가지치기라는 개념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잔가지예요. 나무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무라는 개념에 이 기본적인 틀 있죠. 중심 파트가 주어 동사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에 해당하는 하여튼 그 중심 파트는 남기고 좀 덜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좀 잘라낼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6가지의 법칙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것들을 오늘 간단하게 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과정을 지금부터 하고자 합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한번 들어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영어는요, 아까 이 나무 지금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길어지면 일단 막 정신이 혼미해져요. 아, 이게 도대체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나무의 잔가지인지 좀 헷갈리듯이 이 문장을 보시면 짧은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점점 여러분이 이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나중에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문장이 길어져요. 굉장히 길어지면서 혼미해지면서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가지치기는요, 일단 1법칙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기도 하고요, 쉽고요. 그래서 제가 이 1강에서부터 10강까지 여러분에게 이 특강을 진행하면서 1법칙은 좀 더 느낄 수 있게 제가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2법칙부터 6법칙 한번 오늘 들어만 보세요. 자, 일단 1법칙은 전치사 더하기 명사. 영어는 전치사가 오면요, 꼭 뒤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 덩어리는 항상 잔가지다. 잔가지이기 때문에 떼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볼까요? English is important in life. 그냥 뭐 읽어도 돼요. 그래서 짧은 거는 그냥 영어는 중요하다 삶에서 뭐 이래도 별로 무리가 없어요. 짧을 땐. 하지만 여러분 점점 문장이 길어지면 어려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1법칙은 뭐냐면 자, 이렇게 짜잔,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 덩어리를 앞으로는 괄호를 하시면서 잘라낸다 생각하시면 뭐가 드러날까요?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중심과 잔가지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우리 이 적외선 카메라로 봤을 때 딱 봤을 때 저기 뭐가 물체가 보이는구나 처럼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고 이 부분은 일단 잔가지라서 제가 노란색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회색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3강, 4강, 5강 가시면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 빼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습하기 전에 제가 일단 저는요 전치사가 뭔지도 몰라요 이러시는 분 많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게 전치사예요. On Friday on.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네 이렇게 덩어리로 빼자라는 거예요. At, in 이런 거 다 전치사고요. 저 보시면 이런 거 감 잡으시죠 지금. 이런 거 알겠어요 선생님. Of, from.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문장에서 빼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틀리셔도 되고요. 감만 잡으시라는 거예요. The streets of New York are filled with foreign tourists. 막 이러는 순간 벌써 길어졌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보통 영어를 하실 때 그냥 막 뉴욕이 왠지 내 가슴에 탁 울리는 것 같으면 이건 뉴욕 얘기야 막 이러고요. 뭐 streets 이 단어만 알아요. 예를 들면 딴 단어 하나도 모르고 그러면 이건 거리 얘기야. 혹은 얘만 보여요. 그러면 foreign만 보는 순간 무슨 외국 얘기야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것으로는 중심 파악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전치사 더하기 명사,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빼내시고, 자, 이게 잔가지니까 빼고요. 중심 보세요. The streets are filled. 아, 그 거리는 가득해. 그 거리는 가득 찼어. 이게 중심 내용인 거예요. 근데 뭘로 가득 찼는지 알고 싶으면 이거를 읽는 거죠. Foreign tourists로. 인사동 가면 막 외국 사람들로 가득해 라는 게 중심인 거예요. 근데 가득해가 중심이에요. 그 거리는 가득하다.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중심 파악을 해내시고 잔가지, 즉 조금 디테일한 내용, 세부 사항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부분은요. 지금 이 강의니까 제가 또 다른 것과 연결을 좀 덜 짓지만 스피킹 때도 중요하고요. 라이팅 때도 중요하고요. 리딩, 여러분 독해하실 때도, 문법 문제 풀 때도 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법칙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법칙은 제가 부수적인 아이가 부사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렇게 ly 이런 거 부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문장에. 그래서 중심은 뭐다? I want her. 나는 그 여자를 원해. 뭐 이건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연습 문제 딱 보는 순간 조금 길어지는 순간 집 얘기인가? 언덕 얘기인가? 아니면 심지어 내가 간만에 이 단어 아는데 이러면서 uniquely 독특한 무슨 얘기인가? 이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집은 the house is designed. 그 집은 디자인되었어. 근데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 얘기하는 거구나. 어디서? 이런 부분들은요. 잔가지로 사실은 세부사항을 얘기하는 것 뿐이다 라는 거. 자,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법칙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감만 잡으시는 거지 이걸로 저는 다 알겠습니다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자, 3법칙 할게요. 3법칙은 제가 영어의 이제 문법을 사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문법 공부를 쫙 해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학생들에게 사실 이 가지치기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학생들한테 문법 시험 문제를 풀리거나 아니면 독해를 시키는데 어느 순간 약간 입체적으로 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한번 빼라고 해볼까?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엔 사실 그냥 괄호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하면서 치면서 학생들이 그럼 중심이 이제 드러나니까 훨씬 쉽게 느껴지셔 하더라고요. 문법 문제 풀 때도 그렇고 독해를 할 때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종합 정리를 해볼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버전이 탄생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3법칙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명사 뒤에는 우리가 투부정사나 아니면 which is가 생략돼서 ing나 pp형 이런 것들이 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다 그닥 메인 부분, 메인 파트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 같은 문장도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은 뭐 다 중요한 내용 아니야? 싶지만 사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I have many books. 난 책이 많아. 이게 중심이고 여기다 to read가 붙어 있는 거라서 사실 없어도 돼요. 중요한 건 난 책 많다 이 얘기니까. 자, 마찬가지로요. 이 문장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Disneyland is an ideal place to visit on a vacation. 자, 이걸 읽는 순간 좀 길다. 뭐지? visit, vacation 이 단어만 아시면 예를 들면 휴가 얘기인가? 아니면 디즈니랜드는 또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많이 디즈니랜드 얘기인가? 로만 끝나시면 중심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독해를 풀기도 어려워요. 자, 근데 이렇게 보이시면 디즈니랜드는 이상적인 곳이야. 이게 중심이에요. 거기다가 잔가지 두 개가 붙은 거죠. 나무로 치면 메인 파트에다가 기본적인 이렇게 이게 있지만 잔가지 이런 게 두 개가 더 나온 것 뿐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싹둑 잘라내시면 중심이 보인다 라는 것. 감오시죠? 점점 감오시면 여러분 성공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자, 4법칙으로 가볼게요. 네 번째 법칙은 제가 보다 보니까 영어에서 여러분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이런 거 배워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중학교 이후로요, who나 which나 that이나 혹은 where, 관계부사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근데 그때는 그냥 막 배우거든요. 근데 그게 배운 게 문법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독해를 할 때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사실. 이게 적용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지치기 문법이에요, 사실. 자, 이 관계사로 붙여진 who나 which나 뭐 이런 것들이 붙여지면요, 문장이 길어져요. 지금 길죠, 되게. 그래서 순간 우리가 이 4법칙 되게 중요한 게 이때부터 혼미해져요. 되게 막 너무 길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이시면 오케이, 자, 요거 이제 빼면 되는 거네. 중요한 거 아니잖아 하고 중심. I saw many people.
나는 봤다. 많은 사람을. 그래서 중요한 건 나는 많은 사람을 봤어.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근데 거기다가 자, people 어떤 많은 사람이냐면 하고 지금 설명하는 게 우리 관계대명사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혹은 저 관계대명사 몰라요. 처음이에요 하신 분들은 항상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붙여서요. 설명해줘요. 자, who wore, wear 과거, orange clothes. 제가 오늘 일부러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orange clothes를 혹은 뭐 yellow로 보이시겠지만 오렌지 색깔의 옷을 입었던 많은 사람을 봤다. 근데 언제? On their queen's birthday. 그들의 제가 사실 네덜란드에 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제가 썼는데요. 그날 제가 갔던 날이 queen's birthday였어요. 여왕의 생일날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사람들이 막 이런 색깔 막 옷 입고 막 주황색 옷 입고 막 이렇게 거리가 막 사람들로 가득 차서 파티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제가 썼을 때도 이걸 잘못 읽으면요. 그냥 노란색, 뭐 오렌지 옷 얘기예요 하시는 분은 이걸 읽고 나서도 중심 파악이 안 된 거고요. 혹은 여왕 생일 얘기예요 라고 하셔도 이거는 사실 중심 파악은 안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나는 많은 사람을 봤어요. 이게 중심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지를, 잔가지를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 요만큼, 그리고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1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잘라내게 된 거죠. 자, 연습 문제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문장 뭐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보인다면. 그래서 일단 who나 which나 뭐 이런 거 요만큼 다 빼고 I avoided places. 나는 장소들을, 어떤 장소들을 좀 피했어. 이런. 그 말을 하는 거지 그 장소에 대한 설명. Many people gathered.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런 장소. 자, 이런 부분은 사실 중심 내용은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게 뭐 그냥 읽으면 될 걸 왜 저렇게 하고 있지 하시는 분들 제가 3강, 4강 이제 가면서 실제 수능 시험이라던가 실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시험을 치게 되실 부분들을 좀 막 사진으로도 제가 보여드리고 할 건데요. 이게 문장이 막 길면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이렇게 보이는 것과 다 읽어야 되는 그 압박감은 비교할 수 없어요.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다 읽고도 허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읽었지? 근데 이렇게 읽으시면 중심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제가 지금 가지치기 지금 4법칙까지 하면서 여러분, 이게 좀 정해져 있구나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제가 약간 어려운 단계로 계속 법칙이 더 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법칙 남았어요. 자, 5법칙. 가지치기 5번째 법칙은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접속사인데 사실 부사절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 영어에서 저의 모든 EBS 강의는 사실은 제가 똑같이 이 강의를 많이 하는데 한 문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주어, 동사, 뭐 목적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 문장과 또 다른 한 문장이 붙을 때는요. 그냥 못 붙어요. 주어, 동사 이렇게 한 문장과 이 한 문장은 풀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 딱풀이나 본드나 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듯이 접속을 하는 제가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하는 풀을 붙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이 문장 우리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When I was in Hawaii, 내가 하와이에 있었을 때 I saw baby sharks. 나 새끼 상어를 봤어. 막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될 듯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이게 하와이 얘기예요? 아니면 중요한 건 내가 하와이에 있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나는 새끼 상어를 봤어.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맞네. 이거보다는 어디가 중심이다? 요거. I saw baby sharks. 나는 새끼 상어를 봤어가 중요하고 얘는 잔가지일 뿐이다 라는 걸 가만히 뜻을 생각해 보시면 국어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이 5법칙은 이제 앞으로 부사절 접속사가 있는 부분 다 빼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부사절 접속사 요거 as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빼면 중요한 건 어디다?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속독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말씀드리는 이 한국인이 영어를 잘한다는 이 상황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일단 그냥 내가 즐기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여러분 그냥 꼭 잘한다는 소리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내 나름의 속도로 내가 그냥 좋아서 읽으면 되지 뭐. 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 한국 땅에 살 때 우리가 시험도 쳐야 되고 이런 거에 급급해서 사실 영어 공부를 할 때가 많긴 해요. 사실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시라면 너무나 행복하게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럴 때일수록 이 가지치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싹 빼시고요. 안 읽으셔도 돼요.
He won the contest. 그는 그 컨테스트에서 우승했어.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그냥 딱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느낌과 다 읽고도 모르는 거야, 뭐 드레스 얘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자, 5법칙 이렇게 연습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봤으면 자, 이제 6법칙으로 마지막입니다. 가볼게요. 사실 6법칙은 여기 보시면 콤마 주위에 4가지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4가지 형태를 다 해볼까 하다가 지금은 계략적으로 rough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4가지를 하진 않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봤어요. 영어 문장에 특히 이런 문장 나오면 우리 좀 당황할 때 있거든요. 콤마? 왜 이렇게 뭐가 어려워 보이죠? 자, 그래서 막 다 읽다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콤마 사이는 사실 빼셔도 돼요. 이게 주어고요. 경주, 이게 동사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사이에 주어를 설명하는 동격으로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콤마 사이에 콤마 주위에 4가지 형태 중에 하나인 이 주어 동사를 가르는 콤마는 빼라. 잔가지다 라고 제가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빼시고 중심 내용은 뭐다? 한번 여러분이 중심 내용 읽어봐 주세요. 경주 has many historical places. 이게 중심인 거예요. 경주는 많은 역사적인 장소들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게 중심이고 사실 여기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된다 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는 일단 중심 파트와 잔가지가 있다 라는 마지막 6법칙 배우셨으면 자, 마지막 연습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실래요?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 되게 뭐가 길어 보이고 중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따단! 자, 이렇게 콤마와 콤마 사이. 근데 그 콤마가요, 무조건 콤마가 아니라 주어 동사를 가르는 콤마라고 제가 규정을 지어드렸어요. 빼시면 서울, 동사 is my hometown. 서울은 저의 고향이에요. 이게 중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울을 모를까봐 여기서 설명이 한국 반도, 우리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이라는 문장이 여기 들어와서 그렇지 사실은 얘보다 중요한 건 Seoul is my hometown 요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6법칙의 한 문장 제가 설명드리고 바로 연습 문제 이렇게 투입해 드리면서 이 나무라는 개념 이 나무로 영어 문장이 아무리 뭐가 막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막 꼬여 있는 느낌이 들어도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방법이 있고 마치 제가 적외선 카메라 렌즈를 여러분한테 지금 다 끼워 드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 눈에는 나 이거 다 읽어야 돼 이러면서 다 눈이 쫓아가요. 모든 문장을 다 읽고 나서도 더 허망한 거는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다 읽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거를 다 정리를 못하는 거죠. 그런 반면 여러분은 그 렌즈, 적외선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이 가지치기를 알기 때문에 훨씬 어떨까요? 효과적인 리딩을 하고 효과적인 어떤 영어 문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 라는 걸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1강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나만의 그 목적성에 따라서 그 가지치기를 어떻게 여러분이 영어 공부에 그 시기에 맞는 영어 공부에 적용할지는 다음 강 3강에 오시면 그것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3강에서는요, 여러분 중학교 내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내신 강의에서 어떤 식으로 이 가지치기가 적용이 되어질지 제가 준비해 봤고요. 많은 기대 가지시고 여러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Have a great day. Bye bye.